오늘은 일본 기자가 올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신청의 아베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는 글이 화제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광산은 동해에 인접한 일본 니가타현의 섬 사도시마에 있는 금광석 채굴 및 재련 시설인데, 이 금광석을 채굴하는 곳에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이 1000명 이상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사도광산을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 잠정 리스트에 등록을 했었는데, 일본 내 다른 유산에 밀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후보에 정식으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사도광산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후 대상 기간 등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제강점기 시절이 제외된 채 제출하였다는 것이 일본 당국자의 설명을 통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도시와 니가타현 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지자체와 일본 정부는 앞서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16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대 등으로 기간을 한정해서 사도광산의 가치를 설명하는 영악한 수를 두었다고 하죠. 이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니까 나머지는 제외하겠다, 이런 뜻이죠. 일본 당국자는 한국 측이 반발하는 상황임에도 일제강점기를 추천서에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라는 물음에 사도광산의 가치가 있는 기간은 에도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기간만 인식하는 것도 유산이라고 등록을 일본 기자는 일본은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사도시마의 가나야마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올해 신청을 하고 빨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록의 지름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유네스코에 추천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아베 전 총리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분명하다 라고 하네요. 사도 가네야마는 지난해 말인 2021년 12월 28일에 문화부 문화심의회에서 국내 후보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결정에 대해 사도 가네야마는 전시 중에 조선인의 강제 노동이 일어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반발할 것이 분명하여 외무성도 등록을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유네스코 추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이 반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아베 전 총리가 입에 거품을 물며 한국의 사실을 가지고 확실하게 반론을 해야 한다, 논쟁을 피한 형태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자 자민당 회장 다카이치와 우익 논객들 모두 기시다 제외를 시작을 했고, 결국 기시다 총리는 떠밀려서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번 유네스코 추천 결정에 대해 우익들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아베 전 총리나 다카이치 씨의 주장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기시다가 아베나 우익을 두둔하고 싶어도 유네스코 추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으로 두말하는 격이 국제적으로 난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한 후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중국이 세계 기억유산에 신청한 난징 대학살 문서가 등록된 것에 반발하여 2016년 한중일 등 민간 단체가 구 일본군 종군 위안부에 관한 자료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맹반발해 유네스코의 심사방법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2017년에는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로 위안부 관계자료의 등록 판단이 연기되어 등록 신청 접수도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역시 영향력은 굉장하죠. 이에 따라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가맹국에 의한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관계국이 무기한으로 대화를 하는 등 가맹국의 반대가 있는 한 유산 등록을 할 수는 없다라는 제도의 개혁안을 승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난징대 학살이나 종군 위안부에게 씌우는 문서, 자료의 등록 신청에 맹반발해 가맹국의 반대가 있으면 유산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제도를 유네스코에 도입을 시켰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한국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추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웃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세계의 기억유산과는 제도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달라서 다른 걸까요? 아니면 다르고 싶어서 다른 걸까요? 이번 일로 유네스코나 국제사회에서 반감을 사는 것은 불보듯 분명하기 때문에 외무성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추천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이번뿐만 아니라 2015년에 당시의 아베 총리에 의해 세계유산에 등록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구남도죠. 이 세계유산 등록에는 한국이 반발을 해서 결국은 안 된다라고는 했었는데, 일본 측은 조선인 징용궁에 대해 강제로 데려오고 가혹한 환경하에서 일한 많은 조선인 강제 노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로서도 징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유네스코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등록 후에 2017년 일본 측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전 상황 보고서에서는 조선인 징용궁에 대해 전전, 전중, 전후에 걸쳐 일본 산업을 지지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강제연행이나 가혹노동의 실태를 축소하였으며, 2019년에 추가된 보전 상황 보고서에서는 조선인 강제 노동자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왜곡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시 중에 조선인 강제 연행은 당사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포함한 사료가 몇 개나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는 그러한 사실을 거의 무시하고 반대로 극히 일부 사례를 강조해 강제 노동의 부정을 선전하는 것은 비난당에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네요. 이러한 전시 실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당시 갓도 관방장관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하게 실행에 이행해 왔다라고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상황에 아베 전 총리는 국제적인 상식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며 사도 가나야마의 유네스코 추천이라는 압박 스탠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베의 진짜 목적은 세계유산 등록으로 사도 가나야마의 가치를 넓히고 싶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아베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록시키려는 이유는 밀려나 있던 자신의 정치적 파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사도 가나야마가 국내 후보로 결정되는데 우익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서 반발을 받은 후에 2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레몬 3개 먹은 헛소리를 적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싸우자 뭐 이런 얘기겠죠. 실제로 아베 전 총리는 2020년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시찰을 했을 때 트위터에 전시 패널의 전시 중 나가사키 조선소 징용궁에 지급된 급여 보너스 사진을 붙인 뒤에 당시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우가 진짜는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귀중한 자료다.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격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것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아베 전 총리의 의도는 유네스코에 대한 추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역사 수정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목적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외무성이 이번 유네스코 추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와중에 아베 전 총리는 아베파 회의에서 논쟁을 피하는 형태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됐다. 확실히 사실을 기초로 반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하여 최근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하던 기시다 총리에 대해 초조해지는 상황에
한 방 먹이기 위해 들고 나온 이번 문제는 자신의 정치력을 기시다 총리에게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뜻대로 일이 성사가 되며 기시다 총리는 완전히 굴복했다고 하네요. NHK나 요미우리 신문도 마침내 산케이 용어의 역사전쟁이라는 문구까지 추천하는 것을 뒷받침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약속을 깨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살행위에 틀림이 없고 일본이 역사수정주의에 의한 일본의 말이 담았다라는 것은 바보일 뿐이며 세계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역사전쟁이라는 우익들의 말이 나오는 상황이야말로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끝맺었습니다. 네, 꺼져가는 불씨였던 아베의 정치적 입지가 한국만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가니 불쌍한 일본인들에게 아베의 장기 집권과 함께 쇠퇴하던 일본의 모습이 또다시 꿈틀거리니 예나 지금이나 모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